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16년 5월 TV를 보고 있던 A씨는 미제 사건을 다루는 한 프로의 채널을 고정하게 됩니다. 한참을 보던 중에 그는 어떤 사건에 대한 스토리가 시작되자마자 벼랑간 몸에 소름이 돋았죠. 그 이유는 지금 이 TV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과 완전히 똑같은 내용을 자신이 지인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억을 더듬어서 그 지인과 나눴던 대화를 되새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A씨와 지인 E씨가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날인데, 이 E씨라는 사람은 한국에서 10년 가까이 거주하고 있던 조선족이었죠. 술자리가 계속되었고 취기가 오른 건지 E씨가 갑자기 툭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야, 나 옛날에 한국 여자 죽인 적 있다? 당시에는 이게 너무도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고, A씨는 야이씨 술김에 장난치지 말라 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요.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아무리 취했다고 한들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는 농담을 할 수 있죠? A씨는 즉각 수화기를 들어서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한 통의 전화로 19년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안양 호프집 여사장 살인 사건의 결정적인 실마리가 제공됩니다. 사건으로 가서 지난 1997년 4월 11일 오전 1시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한 호프집에서 40대 여사장 최 씨와 손님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술에 취해서 막 난동을 부리는 손님을 주인 최 씨가 말렸는데, 이 손님이 분을 이기지 못하고 막 행패를 부린 겁니다. 옥신각신 이어지던 중에 결국 손님이 이성을 잃은 채 주방에 있던 식칼을 집어들었죠. 그리고 주인 최 씨를 무참히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이 현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손님, 아니 그 범인은 빠르게 도주를 했죠. 그나마 다행인 건 피해자의 사망부터 범인의 도주까지 이게 아주 순식간에 벌어졌고 또 갑작스러웠기 때문에 범인이 마시던 그 술잔과 또 테이블에는 지문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부검을 해보니 최 씨의 시신에는 11군데의 자상이 남아 있었어요. 2군데는 복부였지만 나머진 주로 목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었죠. 경찰은 피해자가 이렇게 급소를 중심으로 잔인하게 살해당한 정황으로 봐서 이건 면식범이고 또 살인의 의도를 다분히 가진 채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저지른 살인이라고 판단합니다. 이후에 사망 직전 최 씨와 트러블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나 라고 파악하던 중 손님 한 명을 용의자로 특정하게 되죠. 그는 바로 20대 남성 강 씨였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용의자가 특정이 되었고 증거도 확실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이 사건이 금세 끝날 줄 알았죠. 하지만 경찰이 강 씨 집을 급습했을 때 그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이미 한국을 떠난 뒤였어요. 사실 강 씨는 6년 전인 1991년 12월 한국에 미입국한 중국인이었습니다. 이후 여기서 이제 불법 체류 신분으로 돈을 벌고 있었는데, 살인을 저지른 직후에 급하게 짐을 싸더니 인천향으로 향했던 거죠. 출입국 관리소에서 뭐라고 했냐면, 고국에 있는 우리 아버지가 지금 임종 직전이란 소식을 들어서 내가 급하게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내가 불법 체류자임을 자진 신고할 테니 중국으로 보내달라 라고 요청한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출입국 명령 제도라는 게 존재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불법 체류 사실을 순순히 자백을 하면 일정 금액의 과태료만 된 뒤에 별다른 법적 조치 없이 바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제도였죠. 즉 다시 생각해보면 더 이상 한국에 살 의향이 없어진 불법 체류자들이라면 그냥 돈 벌금만 내면 확인 절차 없이 바로 나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강 씨는 이 제도를 악용했습니다. 일단 중국에 돌아가기만 하면 살인을 했든 말든 한국 경찰이 자신을 찾기 어려워질 테니까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한국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중국에 돌아가서 편안하게 살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그는 강제 출국 동의서에 지장을 찍는 아주 단순한 절차를 끝내고 중국으로 돌아갔고 이후 6년 동안 조용히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의 삶도 그렇게 순탄하지만 않았어요.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그 전기 설비 기술, 이걸로 뭐 이것저것 먹고 살려고 해봤는데 당최 중국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에서만큼 돈이 벌리지 않아요. 한국에서 벌었던 그 짭짤한 수입이 그리워진 그는 결국 돈벌이를 위해 다시 한국행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2003년 강씨에서 이름을 이씨로 개명한 후에 또 한 번 대한민국 미립국에 성공해서 도착하게 되죠. 뭐 여전히 불법 체류자인 건 똑같아요. 하지만 중국에서는 잘 풀리지 않던 일들이 한국에 오니까 술술 풀려갔습니다. 강씨가 사업을 시작하거든요. 직원이 10명 정도 되는 전기 설비 업체를 설립을 했고 잘 운영했어요. 그러면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자신의 이 불법 신분을 좀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늘 발목을 붙잡았으니까요. 근데 또 이게 과거에 살인죄가 있어서 불법 체류자 신분을 유지하는 게 최선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고민을 하던 중 어느 날 강 씨에게 황금 같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2011년 6월에 법무부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제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재외동포 고충 민원, 이 사업의 일환이었어요. 이게 10년 이상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이 자진 신고만 하면 아무 조건 없이 합법적인 체류 조건을 부여해 주겠다는 거였죠. 강 씨가 이 기회를 놓칠 리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도를 악용해서 신분 세탁을 시도했고요. 2003년에 한국에 불법으로 돌아와서 이 씨란 이름으로 살고 있었잖아요. 실제 외국인 등록증에는 원래 나이보다 5살이나 많은 이명땡이라는 신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차피 불법 체류자 본인의 자진적인 신고로 이루어지는 등록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누구인지 그 신분 확인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강 씨라는 사람은 완전히 사라졌고 이제 그는 합법적인 한국 거주 중국 동포 이 씨로 탈바꿈하게 된 겁니다. 과거를 모두 지우는 데 성공했죠. 그로부터 다시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 씨의 사업이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요. 그 사이에 결혼도 해서 집도 사고 또 단란한 가정을 꾸리기까지 했죠. 이제는 그 누구도 자신의 과거를 알 수도 없고 또 찾아낼 수도 없을 거라고 자신만만했습니다. 뭐 그게 딱히 틀린 말도 아니고요. 그가 저질렀던 안양 호프집 여사장 살인 사건, 이건 그냥 미제 사건으로 남아서 범인 행방 모른 채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범인도 아주 안심했던 탓일까요? 어느 날 그는 지인 A씨와의 만남에서 술김에 과거를 털어놓게 돼요.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는 말을 내뱉은 거죠. 그 취중 진담이 발목을 잡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경찰이 A씨의 제보를 접수해요. 그리고 곧바로 재수사에 돌입합니다. A씨가 말하길 그 사건의 범인이 여전히 한국에 살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신분 세탁을 했다는 걸 의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과거 19년 전에 용의자였던 강씨, 그 강씨의 어머니가 한국에 여전히 거주 중이었어요. 그래서 경찰은 그 어머니의 통화 기록을 면밀히 조사하던 중에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한 인물에 집중합니다. 이명땡 씨였어요. 신분을 조회했는데 서류상으로는 강 씨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 씨의 지문을 조회하게 됩니다. 자, 그의 지문이 19년 전에 범인이 인천항을 떠날 때 그 강제 출국 동의서에 찍은 지장, 그 지장의 지문과 일치했어요. 이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미제 사건의 범인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은 곧장 추적에 돌입했고 마침내 2016년 7월 경기도 수원시에서 그를 검거합니다. 여러분, 현행법상 범인이 외국으로 도피를 하면 그 도피 기간 동안의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이 본래라면 2012년에 공소시효가 만료되어야 해요. 하지만 이건 강 씨가 중국에서 6년 동안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게 무효화되면서 공소시효가 2018년까지 늘어나게 됐어요.
게다가 그 사이에 태완이 법까지 적용을 받으면서 공소시효가 완전히 사라졌던 겁니다. 참고로 태완이법은 2015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사건에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검찰은 강 씨의 살해 혐의에 또 도주까지 했다는 점을 들어서 그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강 씨는 술에 취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결국 그에게는 최종적으로 징역 13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그의 죄는 굉장히 무겁지만 우발적인 점을 인정했고 또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해서 양형을 낮췄다고 밝힌 바 있죠. 그렇게 중국인 강 씨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복역 중입니다. 국내 제도를 악용해서 신분 세탁으로 법망을 피해왔던 강 씨. 참 이 사건을 통해 우리의 제도 안에 어떤 허점이 있었는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끝내 법은 그의 편에 서주지 않았죠.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크게 느낀 두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요. 먼저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 사소한 제보도 아주 큰 역할을 한다는 점이었어요. 만약 A씨가 그때 들었던 지인의 말을 여전히 장난으로 치부해서 그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요. 혹은 보복이 두려워서 제보를 망설였다면요. 그랬다면 지난 19년간 미제였던 이 사건은 어쩌면 더 이상 해결할 수 있는 원동력을 아예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범죄 사건의 증거는 영원히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사건 당일 술잔, 또 테이블에 있던 지문, 그리고 출입국 관리소에서 이젠 다 끝이라면서 시원하게 찍어둔 그 지장이 19년 만에 발목을 잡을 거라고 강 씨가 전혀 몰랐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사건처럼 이 두 가지만 잘 맞물린다면 이 국내에서 해결되지 못할 사건이 없겠다라는 확신이 들었는데요. 아마 오늘 사건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미제 사건 해결에 제보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 국내 미제 사건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걸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이 금요사건 파일을 통해 과거 사건들을 끄집어내겠다는 의지가 강해집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